여러분, 오늘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구형이 나왔다는 소식, 많은 분들이 하나의 종착점처럼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수사와 의혹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드러나는 사실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최근 드러난 검사들의 수사 기록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된 것은 이른바 연어가 들어갔느냐, 술이 제공됐느냐 같은 자극적인 장면의 진위 여부가 아닙니다. 핵심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기록 그 자체입니다. 수사의 기본이 되는 형식과 시간표가 서로 맞지 않고 기록들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공백과 불일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는 결국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은 법정으로 가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누가 봐도 어색하게 비어있고 누가 봐도 나중에 맞춰 넣은 듯한 흔적을 보인다면 이는 개인의 실수로 덮을 일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2023년 5월 17일은 이 논란의 상징적인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날 구치소에 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모두 수원지검으로 출정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 기록의 형식이 서로 다릅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의 경우 피의자 본인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간 수사과정 확인서가 남아 있습니다. 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건은 본인 서명 없이 검사실 관계자의 서명만 있는 수사보고서 형태로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중시해야 할 당사자 확인 절차에서 왜 특정 인물의 서명과 확인이 빠졌는지 이 부분부터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행정 편의로 넘길 수 없는 지점입니다. 시간표 역시 이상합니다. 출정 기록에 따르면 그날 쌍방울 관계자들은 수원지검에 저녁 8시 30분까지 머물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록에는 오후 6시까지로 기재돼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맞든 둘 중 하나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록은 하나의 사실만을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시간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신뢰는 흔들립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변호인 입회 기록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수사보고서에는 설주한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면담이 진행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변호사가 청사에 출입한 시각은 거의 오후 4시에 가까웠다고 전해집니다. 출입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변호인이 입회했다고 적혀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오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런 오류는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후에도 최소 4차례 이상 비슷한 문제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변호인의 출입 기록이 없는데도 변호인 참여하에 면담이 진행됐다고 기재된 사례가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면 실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이거나 관행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서울고검 인권침해전담팀이 급조된 문건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진상조사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사 과정에 문제가 제기되자 나중에 문건을 만들어 끼워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록이 사실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패로 사용됐을 수 있다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박상용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박 검사는 서류가 많다 보면 사소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3년 전 조사를 분 단위로 따지는 것은 표적성 감찰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반발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갑니다. 지금 문제 삼는 것은 5분, 10분의 오차가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입회, 맞지 않는 형식, 설명되지 않는 기록의 공백입니다. 이것은 기록의 신뢰 자체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런 수상한 기록들이 재판 과정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재판에서 사실관계와 다르게 기재된 기록들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법정은 제출된 기록만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제출되지 않은 기록에 판결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 재판은 애초에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 관련 서류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이 당시 수사팀이 관련 기록을 재판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이 그래서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판에서 이겼다, 졌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판이 공정한 재료 위에서 진행됐느냐의 문제입니다. 맥락을 더 보면 의심은 더욱 커집니다. 2023년 6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전 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고, 같은 해 9월에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진술 세미나 의혹이 제기됐고, 이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갈비탕이나 짜장면 같은 음식 제공과 반복적인 교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주장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이 있었는지는 기록으로 검증돼야 합니다. 문제는 그 출발점이 되는 수사 기록에서 규정대로 남아야 할 조서가 없거나 수사 과정 확인서만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조사 대상자가 도착한 시각과 떠난 시각을 적어야 하는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지적됩니다. 2023년 5월 23일 출정 일지에는 세 사람이 오전 10시 45분에 수원지검에 도착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 확인서와 수사보고서에는 오후 2시에 조사가 시작됐다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전 10시 45분부터 오후 2시까지 그 시간 동안 검찰청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상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백은 언제나 권력의 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공백은 설명이 아니라 전설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2심 재판부는 조서 없는 대질신문이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접대 의혹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술 회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판결을 감정적으로 뒤집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법정이 알지 못했던 자료, 제출되지 않았던 수사 기록의 문제들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기록들에 형사 절차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 판결의 기초 자체가 불완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판결의 정당성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에서 나옵니다. 과정이 의심받으면 결론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검찰 내부의 사소한 오류로 축소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검찰이 실수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이 기록을 손대고 기록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기록으로 정치를 흔들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수사보고서 한 장, 확인서 한 장의 형식이 왜 중요한지 묻는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형식이 바뀌는 순간 책임의 주체가 바뀌고, 서명이 빠지는 순간 당사자의 확인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출입 기록과 입회 기록이 엇갈리는 순간 법정은 허공을 붙잡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폭력입니다. 총이 아니라 문서로 행사되는 폭력입니다. 최근 경찰이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도 같은 흐름에서 읽힙니다. 2025년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사들이 불공평한 소송 지위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전원 퇴정했습니다. 이후 변호인단이 검사 4명을 고발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법정 모욕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12월 8일 검사들이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하며 재판장의 소송 지위가 어느 일방에 편파적이었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흐름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록과 절차를 가장 엄격히 지켜야 할 검찰이 정작 법정에서조차 절차를 흔드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심입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는 질문입니다. 몇몇 검사의 실수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이상 신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 특정 인물의 기록만 유독 서식이 다르고, 서명이 빠지고, 시간표가 비고, 입회 기록이 엇갈린다면 이는 우연이 아니라 관행이거나 의도일 수 있습니다. 수사는 범인을 잡는 기술이 아닙니다. 국가는 수사를 통해 시민에게 가장 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 권력이 정당하려면 기록은 정직해야 하고 절차는 투명해야 합니다. 방문하지 않은 변호사의 입회가 적히고 출입시간과 면담시간이 엇갈리며 한 사람의 기록만 유독 다르게 남아있고 그 기록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 그 수사는 이미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수사는 정의가 아니라 권력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럴 수도 있었다는 변명이 아니라 모든 것을 꺼내놓고 확인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이었다면 이제는 끝을 봐야 합니다. 그 끝은 누군가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기록 조작 의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는 데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